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또 멋진 책을 들고 왔습니다. 제목이 삶이 내게 잘 지내냐고 물었다. 제목 멋지죠? 네, 어떻게 답하실 건가요? 부제는 인생이 힘겹고 외로울 때 꺼내 읽는 김경집의 인간학 수업. 네, 김경집 지음 그래도 봄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네, 인생이 힘겹고 외로울 때 꺼내 읽는 책이라니 더 궁금해지고 읽어보고 싶으시죠? 제가 좋은 글들이 많은 이 책 중에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음악이라는 구원. 누군가에게서 희망을 빼앗지 마라. 가진 것의 전부일 수도 있으니. 지금은 세계적인 음악가나 오케스트라가 우리나라를 찾는 일이 너무나 흔해졌지만 꽤 오래전에는 연례 행사에 가까울 정도로 드문 일이었다. 그나마 가까운 일본에서 공연한 뒤 부록처럼 잠시 들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심지어 일본에서만 공연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많았다. 이제는 일부러 내한 공연을 기획하는 일도 많아졌고 오직 한국에서만 공연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2008년 가을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우리나라를 찾아와 공연한다는 소식은 많은 클래식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케스트라여서인지 가장 좋은 자리의 티켓 가격은 거의 50만 원에 가까워 당시로서는 엄청난 고가였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저 입맛만 다셨던 이들도 많았다. 나 역시 애당초 베를린 필 공연 관람을 꿈도 꾸지 않았다. 다만 이제는 베를린 필이 대한민국을 찾을 만큼 우리의 국력이 좋아졌구나 하는 만족감으로 좋겠다. 그런데 공연 소개 내용 중에 내 눈길을 끄는 게 있었다. 그들이 마련한 매우 특별한 행사에 대한 안내였다. 베를린 필이 소외 계층 청소년 400명을 리허설 공연에 초대한 것이었다. 그런 세계적인 공연을 살면서 한 번이라도 보게 되리라고는 꿈도 꿀 수 없던 가난한 청소년들에게 그 초대는 엄청난 행복과 충격이었을 것이다. 특히 리허설 공연은 음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최고 수준의 음악 교육이었을 것이다. 또한 클래식에 무관심한 학생들에게는 신선한 충격과 함께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기에 더더욱 뜻깊은 행사였다. 이러한 초대는 베를린 필 지휘자 사이먼 레틀경의 음악관과 인생관이 빚어낸 것이다. 레틀은 이렇게 말했다. 음악을 나누는 것은 어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부유한 계층이 아닌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최대한 많은 음악적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비싼 티켓 가격 때문에 연주회에 오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리허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싶습니다. 매일 오전 리허설 때마다 400명의 청소년들이 초대되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부산 마리아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인 부산 소년의 집 관현악단 아이들도 그렇게 베를린 필 연주회 리허설에 참석할 수 있었다. 2시간 반의 리허설 동안 아이들은 일반 연주회에서는 맛볼 수 없는 음악적 밀도를 느끼며 예술의 아름다움과 위대함 그리고 삶의 따뜻함을 함께 배웠을 것이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애정이 이보다 더 아름답게 나타난 음악회가 또 있을까? 사이먼 레틀경은 아주 독특한 이력의 지휘자다.
타악기 신동으로 이름 날리던 그가 19이라는 어린 나이에 지휘자로 변신했을 때 많은 이들은 그저 특이한 지휘자쯤으로만 생각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리버풀 칼리지에 진학하면서 타악기 그룹을 결성하여 본인이 직접 지휘했던 것이 시작이었으니 말이다. 이후 그는 런던 왕립음악원에 편입하여 타악기뿐 아니라 바이올린과 피아노, 지휘를 배웠는데 피아노와 지휘를 두고 진로를 고심하다가 피아노 연습량을 두고 교수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피아노 수업을 그만두고 지휘에 집중하게 되었다고 한다. 레틀은 중도에 자퇴하고 다른 길을 알아보려고도 했다고 한다. 그런 방황을 거쳐 3학년을 마친 후 1974년 영국 본머스에서 열린 존 플레이어 국제 지휘자 콩쿠르에 참가하여 우승을 차지한 것이 그의 삶을 바꿨다. 이 콩쿠르에서 우승한 덕분에 레틀은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부지휘자가 되었다. 그가 콩쿠르에서 우승할 수 있었던 밑거름은 과거에 자신이 타악기 주자로 활동했던 머지사이드 청소년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로 3년간 활동하면서 쌓은 실전 경험 덕분이었다고 한다. 쉽게 말해 그는 이른바 엘리트 코스를 거쳐 입성한 지휘자가 아니었다. 1975년 뉴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면서 지휘자로 데뷔한 레틀은 이후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거쳐 버밍엄 시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로 활동을 펼쳤다. 상임 지휘자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세계 최고라고 인정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가 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는 보수적인 악단의 다양한 현대 음악을 레퍼토리로 넣으면서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했다. 강한 카리스마로 압도하던 이전 상임 지휘자 카라얀과 달리 레틀은 바로 직전 상임 지휘자였던 클라우디아 아바도처럼 온화하고 개방적이며 유머와 싹싹함이 묻어나는 사람이었다. 게다가 그는 비즈니스 감각도 뛰어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주로 독일 음악 스페셜리스트로 명성을 날리던 베를린 필이 다양한 국가의 현대 음악을 계속해서 레퍼토리로 쌓아가고 있는 것도 어쩌면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는 그의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사고 덕분일 것이다. 베를린 필과 사이먼 레틀이 이틀 동안 우리나라에 머물며 아름다운 공연을 한 것도 멋진 일이었지만 이들이 소외계층의 청소년들을 초대해 자신들의 연주를 들려준 것은 분명 넘치는 행복을 가져다준 사건이었다. 이런 행사를 기획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내면에 음악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리허설 공연을 본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음악은 단순히 정서를 위안해주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음악은 사회를 바꿀 수도 있다. 엘 시스테마는 베네수엘라의 음악 교육 재단이다. 이 재단은 마약과 범죄에 찌든 빈민가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 교화시키는 것으로 유명하다. 엘 시스테마는 1975년 베네수엘라 빈민가의 허름한 차고에서 시작되었다. 오르간 연주자이며 경제학자이자 정치가였던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 박사와 그의 동료들이 가난과 폭력에 찌든 길거리 아이 11명에게 악기 연주를 가르친 것이 엘 시스테마의 첫걸음이다. 36살의 아브레우 박사는 슬럼가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찾았다가 충격을 받았다. 67살의 아이들이 마약을 하거나 운반하고 권총, 강도질까지 서슴지 않는 장면을 목격한 그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런 상황을 방치하면 베네수엘라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 그는 빈민가 주차장에서 11명의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원하는 악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독주가 아닌 합주 형태로 가르쳤다. 함께 연주하면서 호흡을 맞추고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는 힘을 자연스럽게 키우게 한 것이었다. 이 운동의 반응과 결과가 좋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자 오케스트라에 가입하는 아이들이 갈수록 늘어났다. 자연스레 오케스트라 편성도 대규모로 확장되었으며 40년 뒤에는 엘 시스테마에서 배출한 청소년과 유소년 오케스트라가 180여 개에 달할 정도였다. 19세기 남미 대륙을 스페인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킨 전설적 혁명가 시몬 볼리바르의 이름을 딴 시몬 볼리바르 오케스트라는 엘 시스테마의 악단 중 최고 실력을 자랑하는 오케스트라다. 시몬 볼리바르 오케스트라뿐 아니라 카라카스 오케스트라도 엘 시스테마를 통해 성장한 유망한 교향악단이다. 음악을 전공한 사람도 아닌 빈민가 동네 꼬마들을 모아 그런 오케스트라를 만들겠다는 야무진 꿈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까. 그러나 엘 시스테마는 끝내 기적의 오케스트라를 만들었고 꿈의 음악을 실현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기적을 가능하게 했을까? 범죄와 마약을 해결하기 위한 선택을 실행한 엘 시스테마는 전과 오범인 아이들에게 클라리넷을 손에 쥐어주었다. 훗날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말했다. 악기를 들고 도망치지 않을 거라고 믿어준 것이 놀라웠어요. 여기서 모든 시간을 보내고 나니 음악이 생명이에요. 다른 것은 없어요. 음악은 삶입니다. 아브레우 박사는 훗날 테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가난의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인 부분은 빵이나 지붕의 부족이 아니라 아무도 아닌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무도 아닌 것 같은 느낌. 정체성의 부족, 대중의 존경심의 부족입니다. 그것이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서 그들에게 고귀한 정체성을 제공하고 가족과 공동체의 롤 모델로 만들게 한 이유입니다. 이 활동은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책임감, 인내심, 시간 엄수 등에 대한 영감을 주기 때문에 이들을 학교에서 더 나은 학생으로 만듭니다. 아브레우 박사가 지닌 이러한 믿음이 희망을 현실로 만들었고 누구에게나 기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엘 시스테마 출신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이 세계적인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메리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가 지휘를 업으로 삼게 된 일화는 무척 흥미롭다. 어느 날 두다멜이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는데 지휘자 선생님이 연습에 나타나지 않자 동료 친구들이 등을 떠밀어 그가 지휘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뒤늦게 온 선생님이 그의 실력을 눈으로 확인하고 난 뒤부터 그에게 오케스트라의 지휘를 맡겼다고 한다. 아브레우 박사는 이런 두다멜을 세계적인 지휘자로 성장시켜 아바도, 레틀, 곽승 같은 훌륭한 지휘자들에게 지휘를 배우도록 했으며 그의 해외 투어 공연 때마다 동행했다. 2018년 아브레우 박사가 사망했을 때 두다멜은 나의 멘토이자 엘 시스테마의 아버지인 그분께 영원한 감사와 사랑을 전한다. 라고 추모했다. 그가 사망했을 때 베네수엘라 신문이 내건 헤드카피는 다음과 같았다. 빈민 아이들에게 음악의 구원을 주고 떠났다.
엘 시스테마는 이제 베네수엘라에서만 해도 100만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그램으로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남미 전역은 물론이고 미국 대도시의 빈민가에도 엘 시스테마가 전파된 것을 비롯해 세계 30여 개국으로 퍼져나가 각국 유소년 음악 교육에 큰 영향을 끼쳤다. 아브레우 박사는 엘 시스테마의 가장 큰 성과는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준 것이며, 그 자존감은 시민 정신으로 자리 잡아 베네수엘라의 마약과 빈곤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전에 말했다. 물론 엘 시스테마가 베네수엘라의 경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 부분은 없다. 베네수엘라 내의 마약과 빈곤 문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하다. 그러나 아브레우 박사와 그의 엘 시스테마가 가난한 아이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준 것만으로도 이미 너무나 큰 역할을 했다는 데에는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는다. 엘 시스테마는 음악이 결코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엘 시스테마의 행보가 감동적인 이유는 음악이 가난한 이들을 새로운 꿈과 미래로 이끌 수 있고, 나아가 세상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위대한 무기임을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사이먼 레틀,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들이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고 스스로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애쓴 사람들이다. 이들은 예술이나 교양이 그들에게 자존감과 희망,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줄 것이라는 믿음을 실천했다. 1970년대 중반 국립극장에서는 연간 티켓을 팔면서 특별히 청소년을 위한 영가의 티켓을 판매했다. 물론 공연장 맨 뒷자리였지만 더불어 여러 차례 리허설 공연에 초대하는 행사도 기획해 제공했다. 아직도 그때의 감동이 애틋하여 나는 다시 또 그런 프로젝트가 부활했으면 좋겠다. 가난한 이들도 음악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술의 의미이자 가치이며 아름다움일 것이다.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누구나 함께 예술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일들이 많은 세상이라면 분명 희망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 네, 이상입니다. 정말 멋진 글이죠. 네, 그 아래 조그만 글에는 공자는 제 나라에서 소음악 연주를 듣고 오랫동안 고기 맛을 모르고 지냈다며, 음악의 즐거움이 이런 정도에 이를 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사회를 나는 꿈꾼다. 이런 사회가 영영 다다르지 못할 꿈일 까닭은 없다. 네, 여기까지 읽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 책 꼭꼭 읽어보시길 강추하는 바입니다. 삶이 내게 잘 지내냐고 물었다. 네, 보존에 관한, 인문학에 관한 좋은 강의를 많이 하시는 김경집 지음, 그래도 봄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너무 멋지고 좋은 글들, 따라 쓰고 싶은 글,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글들이 참 많은 이 책 강추를 드리며, 지금까지 좋은 글 읽어주는 여자 홍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